프로젝트 1260, 오늘은 433일째를 맞았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아르테미스라고, 아르테미스 미국에서 이제 계획이 있는데, 이 계획이 엊그저께 플로리다에 있는 그 미국 케이프 캐너버럴에서 이렇게 발사를 하다가 엔진 그 4개 중에 이제 하나가 잘 말을 안 들어가지고 냉각이 잘 안 돼가지고 이제 이번 내일 모레 토요일 날 다시 발사를 하기로 했는데, 여기에 대한민국도 이 아르테미스 달 그 탐사 계획에 같이 조인이 돼 있기 때문에 지금 전체 한 20개 나라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민국도 조인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한번 이거를 보도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또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아웃라인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기에 관심 갖게 된 거는 월스트리트 저널 기사를 보다가 아르테미스, 나사가 추진하는 아르테미스 론치 발사하는 것이 보잉에게서, 보잉 그 회사에게서 chance to restore, 다시 이제 보잉이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그 스페이스 크레디빌리티, 보잉하고 아마 이렇게 많이 무슨 이권 관계가, 상업적인 어떤 관계가 있는, 커머셜적인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그런데 이번에 이제 달 발사가 연기가 되면서 이것이 앞으로 또 어떻게 진행될지 한번 지켜봐야 되는 거. Delays in recent years, 굉장히 최근에 몇 년간 지체되어 있는 것을 엊그저께 발사를 하려고 했는데 잘 되지를 않았다, 그렇게 보도를 하고 있으면서, 보잉 회사가 이 아르테미스 계획에 있어서 biggest contractor, 가장 큰 계약자가 누구냐면 바로 보잉이 되는데, 나사 스페이스 론치 시스템 SLS라고 보통 이렇게 약자로 쓰는데, 스페이스 론치 시스템의 비기스트 컨트랙터는 바로 보잉이었다. 그래서 보잉의 주가가 이렇게 조금 내려가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이는데, 이 38층으로 되어 있는 큰 로켓에 추진을 할 때 사람 없이 이번에는 아르테미스 1, 2, 아르테미스 3까지 진행이 되는데, 아르테미스 3는 2024년에 진행이 되는 것인데, 그래서 쿼츠라는 이렇게 영어 신문에서는 이 문제가 하이드로겐하고 옥시전, 수소와 산소를 여러 가지 into several tanks under 100m, 100m 위에 있는 그 여러 탱크에다가 주입을 시켜야 되는데, 이것이 문제가 된 것이다. 왜냐하면 아르테미스 1이 사용하는 그 연료 탱크는 아주 extremely cold fuel, 냉각 연료를 사용하는데 아주 익스트림리하게 냉각을 사용해 가지고, 수소는 습시로 마이너스 253도씨까지 내려가야 되고, 또 산소는 영하 145도, 수소가 이제 뭐 거의 2배 가까이 더 냉각을 해야 되는데, 이 수소가 냉각이 더 많이 올라가야 돼. 100도 정도, 마이너스 100도 정도 더 내려가야 되니까 아마 그것이 쉽지 않았던 것 같은데, 수소 연료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그래서 due to a hydrogen leak, 하이드로젠 그 냉각 영하 250도 이상을 영하로 이렇게 떨어뜨려야 되는데 그것이 잘 안 돼가지고, 그래도 산소는 한 150도, 영하 150도인데 100도를 영하 100도까지 더 내린다는 게 쉽지 않은 일 같은데, 그래서 다음 그 론치는 9월 2일 날, 이번 이제 토요일 날 되는데, 미국의 이제 동부 시간으로 토요일 날 한 오후 2시쯤, 오후 1시, 2시 아마 그 정도 돼서 할 것 같은데, 이때도 만약에 토요일 날도 그것이 롤백이 돼버리게 될 경우에는 다음 그 next attempt, 다음 시도는 may have to wait even longer, 더 오래 기다려야 될지도 모른다. 그래서 제가 나사 웹사이트에 들어가 보니까 여기 나사에서 발표하는 거는 이제 앞에 쿼츠는 9월 2일이라고 했는데 9월 3일 날, 9월 1일은 금요일, 그리고 9월 3일이 토요일이 되는데, 9월 3일 날 동부 시간으로는 9월 3일 날 토요일 날
여기 뉴욕 시간으로 그러니까 한 오후 1시, 2시 이제 등의 오후에 발사를 할 예정인데 나사 웹사이트에서는 이제 동부 시간으로 2시 17분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케네디 스페이스 센터에서 케이프 커네버럴이라는 그런 케네디 스페이스 센터에서 이렇게 발사를 할 예정이라고 보도가 되고 있고 여기에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은 온도를 chill down, 온도를 냉각시키는데 RS-25 엔진 거기에 문제가 있다. RS-25 엔진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면서 엔진의 다른 세 개가 showing higher temperature than DRL 엔진에서 다른 엔진보다 더 높다는 것은 냉각하는데 이렇게 문제가 있었다. 하나하고 나머지 세 개 엔진을 보고 같이 온도가 같이 일정하게 유지를 하면서 내려가야 되는데 그렇지를 못한 그런 문제점을 지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번 토요일 날 엔지니어들이 시범을 하는 것은 그 프로시저 그 과정을 따라가는 것은 그린런이라고 이렇게 표현이 됐는데 나사 스테니스 스페이스 센터 미시시피에 있는 나사 스테니스 스페이스 센터에서 하는 그린런 방식을 이렇게 따라가게 되는데 그거는 이제 앞에 하기보다 이 킥스타트 블리드 테스트를 한 30분 내지 45분 정도 먼저 카운트다운을 이렇게 시작해야 되는 조금 일찍 시작해야 되는 냉각하는 그 기간을 그렇게 나사 쪽에서는 이제 보도를 하고 있는 것이고 나사 쪽에서 이렇게 밝힌 그 그림에 의하면은 RS-25 엔진이라는 것은 여기 오른쪽에 보시면 엔진이 있는데 이제 그 빨간 화살표로 1, 2, 3, 4번 여기에 이제 1, 2, 3, 4번 있는 것이 바로 4개의 엔진이 되는데 이 엔진이 보조를 맞춰서 이렇게 쫙 온도가 내려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3개는 이렇게 좀 높고 하나는 더 많이 떨어진 거라고 앞에 나사 측 웹사이트에서 밝히고 있는 것이고 이 그림에 따르면은 그 아래쪽 왼쪽을 보시면은 여기 이제 자동차가 하나 보이는데 이 엔진 크기가 자동차만한 그런 이제 크기의 엔진이 되는 것인데 여기에서 extremely cold fuel이라고 했는데 그 extremely cold fuel 아주 극도의 냉각을 쓰는 이유는 이것이 이제 속도가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13배 뭐 소리보다 이제 13배 더 빨라 가지고 이 캘리포니아에서 여기 로스앤젤레스에서 뉴욕까지 오는데 15분이면 도착한다고 그렇게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대한민국이 여기에 이제 관심을 가져야 되는 이유는 이것이 2020년도 5월에 처음에 이제 발표돼 가지고 The Laws for Mining on the Moon 달에서 이제 뭐 마이닝 하니까 뭐 채굴을 하는데 달에는 히토류가 완전히 막 지천으로 깔려 있으니까 지금 이제 레어 얼스 해서 히토류 같은 경우에 반도체를 만드는데 아주 없어서는 아니 될 반도체 쌀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것이 중국에 많이 있는 것이고 중국과 대결을 하기 위해서는 아마도 이제 그래서 마이닝 언더 문을 하는 건지 하여튼 2020년도에 시작을 해가지고 한 우리 대한민국이 작년 5월 1년 더 됐는데 작년 5월에 10번째로 가입을 하고 주로 이제 시작한 나라가 미국, 호주, 캐나다, 일본, 룩셈버그, 이탈리, 영국, 아랍에미리트, 유나이티드 아랍에미리트랑 합쳐서 우리나라는 10번째로 가입을 하고 그 다음에 뉴질랜드, 브라질, 폴란드, 멕시코 그리고 루마니아도 가입을 하고 싱가포르, 콜롬비아, 프랑스하고 최근에 2020년 7월에 사우디아라비아까지 이렇게 가입해가 전체가 20개 나라가 가입을 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여기에 이제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그런 점에서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이 아르테미스 계획이라는 것은 예산이 350억 달러 어마무시한 돈이 들어가게 되는 것이고 이틀 전에 프로젝트 1200이
1260에서 말씀드린 미국의 이제 반도체법을 통과할 때 거기에 할당된 예산은 520억 달러. 이 520억 달러 어마무시한 예산인데 거의 이제 거기에는 못 미치지만 그래도 350억 달러는 어마무시한 예산이 들어가 있고 첫 번째 발사가 이제 지금 이렇게 하는 것이고 이것이 이 계획이 이 그림을 보시면은 두 번째 발사가 있고 두 번째까지는 아마 사람을 안 태우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리고 세 번째는 거기 이제 우주 비행사가 탑승을 해서 직접 그 달에 이렇게 착륙을 해서 거기에 이제 히토류나 아마 그런 광물들을 채집할 계획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점에서 이번 토요일 날 이렇게 발사를 성공하느냐 못하느냐가 아주 중요한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고 이렇게 쫙 성공하면은 또 달까지 가서 여기에서 뭐 달에 이제 기지도 만들고 여기 사람들이 이제 히토리도 가져와서 이번 첫 번째 계획은 그린 칼라를 보시면 이제 1, 2, 3, 4 케이프 캐너브렐에서 쭉 이렇게 지구를 이렇게 쭉 돌아가지고 달까지 이렇게 가서 달을 9번, 10번 그린 칼라 9번, 10번을 보시면 9번, 10번에 한 바퀴 달을 돌고 그리고 11번 회색 번호를 지나서 12번 블루 칼라 12번, 13번 다시 한번 도는 걸로 그림에 나와 있는데 그리고 지구로 이제 태평양으로 이렇게 태평양에 떨어지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오고 있는데 케이프 캐너버럴 발사는 플로리다 올란도 오른쪽에 위치해 있으면서 이것이 조금 구체적으로 본 그 그린 칼라가 여기에 뭐 한 이렇게 30개 이상 발사대가 쭉 이렇게 대서양 연안을 따라서 쭉 있게 되는데 이런 모습으로 이 발사대에서 계속 지금까지 발사를 해온 것이고 이것이 지금 미국 국방부인데 여기서 US 에어포스가 공군에 아마 소속이 돼가지고 케이프 캐너버럴 에어포스 스테이션 여기에서 관할하는 것이고 그래서 아르테미스라는 것은 왜 이름을 아르테미스라고 붙였냐면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그 이름이 아르테미스인데 이거는 이제 사냥을 잘하는 여신이다. 가디스 오브 더 헌터. 그래서 거기에 이제 달이 포함되어 있어 가지고 그래서 달의 여신을 말할 때 아르테미스라고 하기도 하고 로마에서는 이제 다이애나를 할 때에 그 아르테미스는 그리스 신화에 나오고 로마에서는 다이애나라는 표현을 쓰고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는 아르테미스 신전 이것이 아마 저 요르단 쪽에 있는 신전으로 나와 있는데 그리고 이것은 오른쪽이 아르테미스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그림이고 왼쪽은 아폴로의 그림 사슴을 이제 사냥하는데 뒤에 활을 잘 쏘니까 한 번 활을 쏘면 고통 없이 죽일 수 있는 그런 기술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이렇게 활을 잘 쏘고 그래서 전에 미국에서는 아폴로 계획이라서 아폴로가 나오게 되고 이번에는 아르테미스 계획을 이렇게 해서 이 그림에 이제 아폴로하고 아르테미스하고 만나는 그림도 나오게 되는데 대한민국이 여기에 이제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같이 관심을 가지고 앞으로 이제 아르테미스 계획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또 중국과의 관련하여서 잘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서 오늘 아주 개괄적인 그런 내용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